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수업을 통째로 날려먹어서 슬픈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주 수업을 2개를 찍을 때 마이크 세팅을 잘못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더빙을 할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더빙도 더 힘들 것 같아서 다시 수업을 재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7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37분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번 주 수업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은 생명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배웠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기 복제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첫째 주에 세포와 세포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물질 대사라는 걸 배웠고, 물질 대사에서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셋째 주 수업 내용은 뭐냐면, 자기 복제라는 건 뭐냐면 내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줘서 후손이 나와 비슷한 형질을 갖게 되는 게 자기 복제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형질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특히 DNA와 유전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이미 DNA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DNA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 안에 있고, 그리고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DNA를 통칭 이제 유전 물질이라고 불러요.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NA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DNA에서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 DNA에서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어떤 저장된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요. 실제로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어떤 하나의 세포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핵세포에서 배웠다시피 핵 안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핵 안에 DNA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 핵 안에 있는 DNA가 그냥 DNA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핵 안에 있는 이 핵을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염색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염색체. 여러분들 염색체가 왜 염색체냐면요,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세포 관찰을 해보면, 세포를 관찰할 때 그냥 현미경으로 바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염색약으로 염색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라든가 뭐였더라? 동물세포가 아세트산 카민 용액, 동물세포가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요. 그럼 염색을 하면 세포의 어떤 핵이라는 특정 부분만 진하게 염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핵이 염색이 잘 되냐? 핵 안에는 염색이 잘 되는 염색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핵이 염색이 잘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염색이 잘 되는데 그 염색체가 핵 안에 있으니까 핵이 염색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색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또 뭐냐 봤더니, 염색체는 사실 염색사라고 불리는, 이게 실사자거든요. 염색사라고 불리는 실 같은 게 이렇게 꼬깃꼬깃 되어 있는 게 염색체예요. 그럼 이 염색사를 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염색사는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뭉쳐있거든요. 그럼 뉴클레오솜이 뭐냐 봤더니 단백질이 있어요. 이 원통 모양으로 제가 그린 게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이 히스톤 단백질에 뭔가가 감겨있는데 이 뭔가가 감겨있는 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DNA예요. 자, 다시 반대로 가볼게요. 여기 유전 물질인 DNA가 있습니다. 이 DNA를 어떻게? 히스톤 단백질에 감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이 뉴클레오솜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멀리서 보면 마치 실처럼 보이겠죠? 이걸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염색사가
꾸깃 뭉쳐 있으면 이걸 뭐라 불러요?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 염색체가 핵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참고로 사람의 경우에는 핵 하나당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다.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염색사가 뭉쳐있더라. 염색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돼 있더라 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NA 한 줄당 유전 정보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DNA가 쭉 있으면 DNA의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DNA에서는 특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DNA가 있긴 있는데 어떤 유전적인 걸 결정하지 않는 부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NA를 어떻게 보냐면 전체의 DNA 중에서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딱 끊어서 뭐라 부르냐? 유전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DNA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머리색 유전자라고 부르면 되겠죠. DNA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곱슬머리일지 생머리일지를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곱슬머리 유전자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처럼 DNA에 쭉 있는 전체 중에서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핵과 염색체, 염색사, 유전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수업을 두 번째 찍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형질을 발현시키냐 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예시로 많이 드는 게 꽃의 색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꽃이 어떤 색깔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색깔에 대한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꽃에 빨간 색소가 많으면 그 꽃은 빨간 꽃이 되는 거고요. 그 꽃이 파란 색소가 많으면 그 꽃은 파란색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색소라는 물질을 만들면 그 꽃의 색이 나오는 거죠. 자,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어떤 꽃이 있는데 얘가 파란 색소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빨간 색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빨간 색소 그리고 파란 색소라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만든다라는 건 결국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물질대사이기 때문에 파란 색소를 만드는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빨간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 색소를 만들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할 겁니다. 자, 파란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효소 B, 빨간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효소 R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얘네들의 주 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효소의 기능은 효소의 모양에 의해서 기인한다 그랬죠. 효소의 기질 특이성 기억나시죠? 즉, 단백질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효소의 종류가 결정져지고 그 효소의 작용,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백질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져지냐? 여러분,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배웠다시피 단백질을 만드는 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몇 가지 아미노산을 사용하냐면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1번부터 편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1, 4, 1, 4, 2, 5, 7, 7, 9, 18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붙냐, 아니면 4, 4, 5, 6, 4, 4, 7, 7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붙냐.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붙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지어져요. 그렇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붙일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냐? 그걸 결정하는 게 DNA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DNA에는 뭐가 있냐면 염기가 붙어있죠. 이 DNA에 붙어있는 염기가 붙어있는 순서가 뭘 결정하냐면 아미노산이 붙는 순서를 결정해줘요.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붙을 건지를 결정해줍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붙은 순서가 결정되면 그게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고요.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지어지면 효소의 기능이 결정지어지고, 효소의 기능이 결정지어지면 이 효소가 만드는 물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꽃의 유전자에 빨간 색소를 만드는 이 효소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DNA를 보고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효소 R을 만들게 될 거고, 그럼 걔는 빨간 색소를 만들 거니까 빨간 꽃이 되는 거고, 어떤 꽃은 이 유전자 부분에 파란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드는 그 DNA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특정 아미노산들이 배열이 될 거고, 단백질의 모양이 결정지어지고 효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효소가 만든 결과물로서 파란 색소가 만들어지면서 파란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다 자르고 앞과 뒤만 얘기하자면 결국 DNA가 이 꽃이 파란색일지 빨간색일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DNA가 뭘 한다? 형질을 결정한다. 다시 보시면 유전자에 붙어있는 염기가 붙어있는 염기 서열이 있죠. 그게 아미노산이 붙는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고요. 그러면 단백질의 형태와 기능이 결정지어지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이 달라져서 형질이 결정지어진다. 특징이 결정지어진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가 유전정보의 흐름, 생명중심원리, 유전정보의 중심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음 차시에 최대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대충 설명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DNA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지?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들고 싶어?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었을 때 어떤 형질이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건데, 이 중간 과정에서 DNA의 정보를 전달해 줄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것도 역시 유니쌤 시간에 배운 거 뭡니까? RNA죠.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 먼저 뭘 만든다? RNA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RNA를 보고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 DNA를 보고 RNA를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요. 전사라고 부르고, 뭘 합성하는 과정이야? RNA를 합성하는 과정이죠. DNA를 보고. 그 다음에 그 RNA를 보고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 번역이라고 불러요.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이라는 거 말 그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이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제 수업은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DNA와 RNA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차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어서 봅시다. 지금부터 DNA와 RNA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DNA와 RNA를 통칭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에 있는 산이에요. 핵산. 그래서 영어로 핵에 있는 누클레익 애시드, 산이에요. 애시드, 산 염기할 때 산. 자, 그럼 봅시다. 여기 DNA와 R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DNA는 디옥시리보스 누클레익 애시드, 줄여서 DNA. RNA는 리보스 누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RNA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DNA와 RNA를 먼저 이해할 때 DNA와 RNA,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백질을 이해할 때도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들을 이해한 다음에 걔네들이 연결된 걸 이해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NA와 RNA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뉴클레오타이드 좀 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미 아마 정유희쌤 시간에 이미 배운 부분일 거예요. 이미 배운 부분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유니쌤이 시험 안 내면 제가 낼 거예요. 자, 봅시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뭐냐면 포스페이트, 인산과 슈가, 당과 베이스, 염기, 인산, 당, 염기가 한 개 이렇게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한 핵산의 기본 구성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도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RNA도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 슈가. 당이라는 게 있는데 5탄당이니까 이름 그대로 5개의 탄소가 있는 당이에요. 생긴 게 대충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당이 있어요. 이 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DNA에서 사용하는 당과 RNA에서 사용하는 당이 좀 다릅니다. RNA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OH가 붙어있는 이런 당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이 당의 이름이 바로 리보스예요. 리보스. 자, 그런데 DNA는 약간 다른 당을 사용합니다. 어떤 당을 사용하냐면 이 부분에 OH가 아니라 그냥 H가 붙어있는 당을 사용해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이 당의 이름이 바로 디옥시리보스예요. 자, 이름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리보스인데 얘는 디옥시리보스. 여러분 영어에서 옥시라는 건 옥시전, 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가 D라는 접두어가 붙잖아요. 이 D라는 접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무엇인가 물건을 붙인다. attach, 얘를 제거한다. detach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카페인 없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디카페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라는 게 뭐라고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자, 뭐냐면 리보스에서 산소를 하나 빼버린 거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래서 얘 오탄당의 종류가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를 사용한다는 거,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에서 산소가 좀 빠진 걸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RNA는 그냥 리보스를 사용한다는 거. 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D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는 태생부터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붙는 얘를 염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염기가 D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4가지를 사용하는데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타이민 대신에 뭘 사용한다? 유라시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DNA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유전 정보를 잘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NA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 정보를 갖다가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할 거예요. 유전 정보를 단백질을 만들려고 할 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조적인 모양을 봅시다. 여러분, 이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DNA, RNA잖아요. RN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인산, 당, 염기가 붙고요. 인산, 당, 염기가 붙고 이런 식으로 쭉 붙어 나가는 거예요.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어떻게? 한 가닥 이렇게 쭉 한 줄로 가는 게 RNA예요. 그래서 우리는 RNA를 어떤 구조라고 부르냐면 단일 사슬 구조다라고 부릅니다. 단일 사슬 구조. 그런데 DNA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한 가닥이 더 가요. 그래서 여기에 마주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더 붙고요. 이렇게 오탄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인산이 있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두 줄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게 되면 이 분자 구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비비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이면서 꼬여있다라고 해서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중나선 구조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뾰족 볼록한 애랑 뾰족 오목한 애, 둥글 볼록한 애랑 둥근 오목한 애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만약에 아데닌이 반대편에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무조건 타이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구아닌이 있다면 이쪽에는 뭐가 오게 되어 있어? 사이토신이 오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마주볼 수 있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DNA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핵산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RNA라면 여기에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들어가고 이처럼
A와 T, G와 C만 마주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요. 상보적 결합.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차 시부는, 이번 주 1차 시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틀 동안 듣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날아간 2차 시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